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건희가 계엄 당일날 저녁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마차님이 김건희한테 고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을 텐데, 이거 왜 저렇게 설명을, 이게 중요한 뉴스가 되냐면요. 원래는 지금 윤석열 주치의가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김건희 케어가 목표였던 주치의였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한 거거든. 그런데 안면 고상술 이런 건데, 근데 계엄 당일날은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핵심 뭐냐? 김건희가 계엄을 내리는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로 이렇게 모든 사건에 알고 보니 김건희가 있었더라. 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었는데 계엄만 김건희가 몰랐다. 이 자체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김건희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김건희가 뭔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지시를 했다는 어떤 확실한 물증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성형외과에 갔다. 이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상을 하게 만들죠. 뭐 알레바이를 만들었다. 뭐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방문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요, 비상계엄 쿠데타라고 하는 엄연한 불법적인 일에 그때도 성형외과 갔다는 거는 일종의 중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야, 오늘은 관저 사용하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성형외과에 직접 가자. 그렇죠. 관저가 사용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갔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6시 반에서 9시 반 이렇게 3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께서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3시간 안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해도 1시간이면 끝나요. 아, 그래요? 전문가. 그래요? 그 보톡스 뭐 이런 거는 1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3시간이라고 하면은 시술을 받으러 간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잠을 푹 자고 싶다거나. 어차피 오늘 밤새야 되니까. 그런 아니, 것들이 그게 아니라 저번에 중독 있을 이야기 수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최재형 프로야구 목사님이 중독. 프로야구 중독이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간 것. 왜냐하면 경호 차량 한 대에 본인이 탄 차량 이렇게 2대가 그렇게 차들이 다니면 사람이 안 들릴 수가 없는 거고 이거 지금 박종만 성형외과에 간 거잖아요. 이거 지금 누가 제보한 거냐? 색출 작업을 엄청 빡세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왔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빼박이라는 거죠. 그거네. 프로야구네. 지금 스토브리그인데 프로야구가. 오늘 어차피 잠자긴 글렀으니까 푹 자고. 그리고 이때가 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을 때잖아요. 명태균 잡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뭐 까이냐 마냐 검찰에서 어느 정도 왔을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스트레스가 이제 극강의 상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역시 마차임 전문가. 나는 생각지도 못한 프로야구를 꺼내오네. 야. 아, 그러니까 이게 3시간짜리 시술이 있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시술이라는 게 시술은 금방 끝나고 앞뒤로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얼음팩 찜을 한다거나 하는데 그걸 조금 이제 그 시간 동안에 푹 자는 것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부부가 프로야구 중독이라는 이야기는 썰로 엄청 많이 들었어요. 둘 다.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이잖아요. 원래 불법이에요. 불법이어서 그것이 뭐 시시했던 건데 그 와중에도 그거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서류 21일에 도달한 걸로 송달 효력이 발생한 걸로 오늘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7일부터 탄핵 심판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지금 오늘 나온 입장을 보면 수사는 안 받겠다. 탄핵 먼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지 맘대로 고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란 쿠데타 현행법이잖아요. 네. 나는 수사는 안 받겠다. 나는 탄핵 심판이 먼저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말 있잖아요. 나는 그 탄핵 먼저 받고 수사 받겠다라고 이거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파면당했는지는 사람들 다 까먹었어. 근데 그 탄핵 사유 중에 주요한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로 꼽은 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협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 혐의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협조하지 않은 건 헌법을 정면으로 이렇게 준수하지 않은 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윤석열은 그 자체로 나는 나 탄핵해 주세요 하고 지금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역대 탄핵 당했던 대통령들의 그 헌법재판 서류 송달 요 기간 한번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결 다음 날 송달이 됐고요. 의견서 제출은 5일 뒤에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가결 당일날 송달이 됐고요. 의견서 제출은 7일 뒤에 했는데 윤석열이 12월 14일 날 탄핵 가결이 됐고 당일날 헌법재판소에 송달을 했거든요. 오늘이 지금 방송하는 시점 23일이니까 9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사법부를 엄청나게 개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일 날 그 윤석열을 나오라고 하는 공수처의 이것도 출석 요구도 안 나가겠다는 게 오늘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든 논리가 이제 헌법재판이 먼저다. 수사는 안 받을게. 아이 씨발놈 취재를 받는 게 뭐냐면은 욕이 나오는 게 네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수사가 아니야.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뭐 어차피 통지서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석동현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99% 불출석할 거다. 근데 이런 이야기에 유추해 보면은 불출석해서 체포하러 잡아오면 정말 그 극적인 상황을 또 자기 지지자들 30%의 정신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맞죠. 생각해 지금은요 극우들이요. 폭동이라도 일으켜다오. 나 좀 살고 싶다 이거예요. 얘한테는 국민이 원래 없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 명태균한테 김건희가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는 정광훈한테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자, 열받네 진짜. 그 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성탄절에 이제 성탄절에 나오세요 한 게 저게 그냥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공수처가 사람들이 가면 막 그 고소 고발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공수처에 사람 많으면 경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핑계를 댈까봐 공수처 청사 비는 날 휴일 날 나오라고 했다는 거에 되게 배려 많이 해준 거야. 그래도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사람 많을 것 같네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경호원들만 한 수십 명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25일 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등이 윤석열 영장을 안 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나가면 구속영장을 쳐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안 나가면 체포영장을 떼서 소위 전문용어로 윤석열을 딴 다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야 이제 윤석열 자범됐다. 윤석열을 아니 형사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오늘 내 의상 컨셉이 형사 컨셉이잖아. 그래서 추가로 따서 꼬린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하죠. 딸 것이냐. 자, 동아일보가 요즘 되게 열심히 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12월 25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시 예상도. 알려주는 거네, 우리한테. 그러니까 나오는 걸로 아주 작정을 하고. 저 멀리서 보면 분양 광고 같지 않아요? 터가 좋습니다. 한 사람 따기 참 좋은 터입니다. 하면서. 아니 우리가 공수처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걸 보고 어디서 모여서 우리가 환영을 해주면 되겠구나. 지금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얘들아 여기야. 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랑 비슷한 예상 이동 경로까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그 서울에 있는 검찰청까지 버스 타고 오셨었죠. 왔던 그 기억하고 똑같은 건데 헬기 띄우고 그래야지. 이번에 헬기는 띄우지 말고 드론 정도라고 충분하겠는데요, 거리가. 저 때도 그 신호 통제 해주나요? 해줄걸요? 해줄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테러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래 빨리 가잖아요. 빨리 가자. 천천히 가서 뭐 하겠습니까? 천천히 가면 위험하죠. 예상 경로는 대략 봤을 때 한 20km 좀 못 되는 걸로. 네. 근데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만약 25일까지 이제 윤석열이 출석하는 걸 미룬다면 당연히 이거는 체포영장 쳐서 체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서 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만 윤석열이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과정에 불법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국무회의도 좀 이상하겠고 국회 통보도 안 했고. 근데 결정적으로 심리를 움직였던 건 뭐냐면 윤석열이 했던 거짓말 때문이죠. 국회의원들한테 살짝 겁만 주려고 쉽게 표현하면 경고만 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런 거잖아요.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소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일관되게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의원들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비슷한 맥락의 진술들을 세 가지를 했는데 오늘 무슨 뭐 유상범이가 그랬던가요? 기자회견 잠깐 헤드라인만 봤는데 끌어내라고 했다는 게 가짜뉴스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게 드러났는데. 아니, 곽정군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녹취가 없다 이 점을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녹취를 할 수가 없고 시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버를 사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 직접 전화했고 수차례 통화했고 당일 통화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비화폰으로 했는지 지금 공조본에서는 윤석열의 개인 폰을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개인 폰은 얼마 전에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 핸드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핸드폰과 비화폰 둘 중에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급박해가지고 개인 폰을 분명히 썼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비중은 저렇게 비화폰을 이때 당시에 윤석열이 인지하고 썼기 때문에 비화폰에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찌됐건 윤석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초읽기 들어간 거죠. 윤석열 더 이상 방치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방해, 증거인멸 이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 수사기관들이 국민들한테 불벼락 맞습니다. 이번 주 저는 윤석열 구속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자, 근데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정보사령관 바꾸려다가 국방장관이 날아갔다. 이게 뭐냐. 정보사령부가 엄청 문제가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신원식 우리 붕짜가 국방부 장관일 때 국회에서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걸 바꾸겠다고 해요. 그런데 정보사령관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신원식하고 김용현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올해 7월입니까? 그때 이제 정보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블랙의원들 그것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블랙의원들 명단이 북한에 유출돼 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국가적인 사건이거든요. 향후 30년 동안 이렇게 복원될지 안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렇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저 문상호 사령관이 징계 안 받고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근데 저 사건이 굉장히 재밌고 특별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미 지난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사 사령관과 여단장이 서로 소송을 벌이다가 군의 기밀 암호명이 노출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하극상과 폭행, 기밀 노출 논란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사 사령관이 문상호인 겁니다. 근데 문상호와 여단장이 소송을 왜 벌였냐. 문상호가 50기로 후배고 여단장이 47기로 선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위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가웠었겠어요. 이제 여단장이 본인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사령관 문상호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걸 이제 맞닥지 않았던 거야. 예. 근데 이게 여기서 국방파와 용현파로 나뉘어지는 그 라인이 보이는 겁니다. 문상호는 김용현의 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단장과 소송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저기 신원식 국방파에 더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신원식은 문상호를 쳐내고 싶어 했었던 거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윤석열이 김용호로 신원식까지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 중심으로 계엄을 착착 준비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모르는 신원식이가 바꾸겠습니다. 국회에서 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했는데 문상호를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바꿔버리는 거야. 네, 신원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네. 김용현으로 갑자기 교체하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봤지만 원래 계엄 예정일이 12월 20일쯤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김용현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 전에
지금 명태균의 핸드폰이 까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당긴 게 12월 3일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 골 때리는 건 나는 윤석열이가 개헌병에 걸렸다고 봐요. 이거 돌림병도 아니고.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최상목 부총리한테 하달 문건에서 국회 운영비 끊으라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짤 때 있잖아요. 국회 운영비를 끊고 이 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저건 우리나라 그 국회 운영하는 방식을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악랄한 아이디어를 짜낸 건데, 그러니까 국회에 1년 예산을 국회 사무처에다가 1년 예산을 통째로 주고 나서 국회가 그걸 소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다음 달 얼마 필요하니까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재부가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골 때리는 게요. 골 때리는 게 여러분 그 계엄 후에는 필연적으로 우리 계엄했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안 돼요. 계엄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독재 조치가 만들어져서 얘네들은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이 입법부 국회를.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박정희 때 유신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국회가 한 300명 있다고 쳐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 100명 이런 식이요. 그리고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로 임명하게 돼 있으면 국민의힘 의석이 한 270석 나와버립니다. 뭐 개헌이고 뭐고 다 가능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30석 되는 야당도 사실 관제 야당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우회해서 정부가 만들어내는 꼭두각시 야당을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 최상목이 하는 짓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에 붙어 있을 때는 거기에 붙어서 앵앵거리다가 지금 아니다 싶으니까 그 국무회의 직후에 윤석열로부터 지시가 담긴 A4 용지 한 장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부총리, 이 경제부총리가 이 쪽지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쩍 보니까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읽었다는 거야? 안 읽었다는 거야? 읽었으니까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이거 우리가 무시하자라고 해서 가지고 덮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건 말이 아니고 네. 막걸리다. 막걸리. 왜냐하면 저런 자들이 왜 있잖아요. 그냥 뭐 관료형. 그냥 윤석열 말 잘 들었던 애들이잖아요. 지금 자기 책임 빼려고 기회주의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건 윤석열이가 국회 예산 싹 없애고 우리가 주는 돈 받아가지고 생활에 이게 뭐 이런 계엄병 환자도 아니고 그런데 경찰이 이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런 건 당연히 뭐냐면은 저번에 한덕수가 뭐라 그랬냐면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다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 말 잘 들을 사람들만 오라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국무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조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는 윤석열이 빼놓고는 다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거나 했어요. 여기 지금 그만뒀거나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조사 완료됐어요 지금. 지금 한덕수 조사받았다 그랬죠. 최상목이도 조사받았다 그랬죠. 네. 다 받았단 말이에요. 윤석열만 지금 저 수계 한 명만 놓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 그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여기 관련해 가지고요. 의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의정관. 행정부 의정관 국무회의록 심의문서 행정부 의정관이라고 하는 게 행안부에 그 의정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무회의 운영, 국경일, 국빈 방한 환영식 뭐 등 전 뭐 국기, 나라 문양, 국세 등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행안부 의정관이에요. 의정관. 거기도 없고 국무회의록도 없고 심의문서도 없어. 이 자체로 불법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 녹취록 모든 국무회의는 무조건 녹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녹취록조차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거는 윤석열이 그동안 그 어떤 대한민국의 절차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맞아요. 저기서 드러나는 건데 만약에 윤석열이 진짜 제대로 된 계엄을 선포하고 싶었다면
그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아무리 화가 났어도 딱 그 성원이 12명이 됐어. 자기 포함해가지고 12명이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회의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저건 정식 국무회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게 국무회의실에서 모든 장관들이 참석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든 딱 봤을 때 12명이 넘었어. 그러면 국무회의 조건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지금부터 국무회의 한번 합시다. 하면 국무회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조차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주말에 네, 박찬대 원내대표 나와서 기자회견 했는데 한덕수가 24일까지 특검법 공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마감 기한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24일까지 해라. 안 그러면 탄핵하겠다. 요 분위기이고요. 문제는 오늘 그 노정면 의원이 대변인이잖아요. 원내대변인. 국무위원 5명 탄핵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버리면 안건 의결을 못하고요. 법안이 자동으로 발의된답니다. 법을 검토해 봤더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 한덕수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최상목이부터 시작해서 5명 한꺼번에 탄핵해버려. 그러면 중간에 환경부 장관입니까? 누가 그러면 생존자 진짜. 권한대행은 생존자의 현실화. 권한대행은 누가 그러면 오영준가 누가 하지? 근데 거기까지 현실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쪽에서도 24일까지는 못해 이런 분위기긴 한데 그중에 가장 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그러니까 엊그저께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예, 예. 여의도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시켜주는 게 전 맞다고 예,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박송자님 고맙습니다. 정천재 하루강아지님 다음 정권 4년 중임제 적응 힘든데 믿을맨 정청래 활용해서 정청래 대통령 이재명 대표 책임 총리 중임제 개헌 쓰레기 청소하고 이재명 5년 총리 4년 쓰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 만들고 개헌해가지고 하자고 좋은 의견이세요. 여러 가지 안 들리죠. 푸틴이 대통령께서 같은 그 방식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래. 지금 있잖아요. 윤석열 탄핵과 구속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물밑에서는 우리가 수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개헌도 권성동이식 개헌 말고요. 이 개헌할 기회가 이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개헌 어떻게 해요? 4년 중임제 개헌도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댓글창에 지금은 개헌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슬퍼요. 자, 다음에 흑수저님. 세월호 때는 박근혜가 그러더니 건의는 계엄 때 참. 박근혜 그때도 그렇죠. 시술이 그때도 있었죠. 진짜, 예. 리틀 DJ님 이번 주에 반드시 설주정뱅이 감옥에 보냅시다. 새날 파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태균님 오셨네요. 자, 요즘에 구치소는 되게 편한가 봐요. 인터넷이 됐나? 우리 방송 오셔갖고 지금 인터넷도 하시고 3시간 대실 2시간은 부족합니다. 손만 잡고 수면만 취해도 투쟁도 좋지만 쉬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